어둠 속에서 발빛이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그 순간 우리는 잊혀진 곳에서 울려 커지는 신비로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히 떠나지 못한 영혼들의 통곡, 세상에 남은 마지막 속삭임입니다. 오늘 한국의 괴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깊은 두려움입니다. 안전 벨트를 매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땀방울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안쪽은 약간 싸늘한 기운이 돌았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떠있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뜬 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낼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다. 별단위 건물 자체는 꽤 낡았고 벽에는 곳곳에 틈이 생겨 있어서 우리가 있는 깜깜한 공간 속으로 간간히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에 의지해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마주대고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상황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괜찮다라는 의미를 싣고 A와 B를 보고 고개를 끄덕여 보았고 그 둘도 나에게 고개를 끄덕여서 대답해 주었다. 하지만 조금 있으니 서로의 얼굴을 보는 횟수도 점점 줄었고 듣기야는 서로 다른 쪽 방향으로 앉아 있었다.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함께 앞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남았는지 감을 잡지 못하는 우리는 그냥 멍하니 새까만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사방이 하얀색의 방에 사람을 가둬두면 한 달 만에 미쳐버린다는 말이 떠올랐다. 이 방 아니라면 일주일 아니 이틀만 있어도 미칠 자신이 있었다. 나는 어제부터 미치지 않도록 정신줄을 꽉 잡고 있었다. 이렇게 노력해본 사람은 나 말고도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 보니 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좀 새로 빛이 들어오는 걸 보니 해가 지려면 아직 먼 것 같았다. 갑자기 A가 있는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무슨 짓을 하는 건지 헛짓을 하는 것이면 그만두게 하려고 A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서 자세히 봤다. A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와 펜을 우리에게 보였다. A는 스님의 말을 듣지 않고 몰래 펜 하나를 호주머니에 넣어 못 갖았다. 종이는 우연히 주머니에 들어있던 껌에서 벗겨낸 껌종이었다. 이놈이 뭐하는 짓일까? 한순간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서로 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극한까지 겁을 먹은 분위기에서 그것은 못하게 할 순 없었다. 아니, 차라리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었다. 어떻게 제대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조미와 펜을 볼 순간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다. 틈새로 들어오는 햇빛에 의지해서 A는 먼저 자신이 무엇인가를 써서 우리에게 내밀었다. 모두들 괜찮아? 다음으로 내가 펜을 받았고 나는 최대한 공간이 많이 남도록 글씨를 작게 썼었다. 나는 아직까지 괜찮아. B는? B에게 펜과 종이를 건넸다. 나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아. 종이 앞에는 다시 A에게 돌아갔고 A는 금 위에 썼다. 껌은 4개 남음, 른바까지 종이는 8장. 밤이 되면 이야기를 못하니 지금 하기까지 쓰고는 펜과 종이를 나에게 건넸다. 야, 지금 몇 시쯤일까? B는 한참 펜을 이마에 대고 생각하더니 4시, 5시쯤 이라고 썼다. 우리 여기 들어올 때가 1시쯤이었어. 길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쓰다 보니 첫 번째 검종이가 빽빽이 쳐버렸다. 두 번째 종이를 앞에 놓고는 아무도 펜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다.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정작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하려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해가 져서 빛이 없어지기 전에 둘에게 꼭 해야 할 말을 적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잘해보자. 펜을 B에게 넘기자 B가 자신 없다는 듯 필체로 대충 대답했다. A는 나 비명 지르면 어쩌지? 라며 농담까지 하는 걸 보니 조금 여유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입에 양말이라도 쑤셔 넣어둬라 라고 쓰고는 아까부터 꼭 하고 싶은 말을 썼다.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믿자. A와 B는 그 글을 읽고는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그런 둘을 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버린 건지 깨달았다. 겨우 잊고 있었던 불안감에 다시 휩싸이게 해버렸다.
스님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암시와 함께 그것에 대한 충고까지 해줬다. 우리는 시간이 1초라도 빨리 흘렀으면 하는 생각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밤이 오는 게 죽을 만큼 무서웠다. 다음뿐만이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정신줄로 놓아버릴 만큼 무서웠다. 균일하게 다행인 게 지금은 서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나는 내가 쓴 한마디 때문에 무거워진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글을 계속 썼다. 야, 무슨 말 좀 해, 시바라커고 라고 쓰곤 A에게 펜과 종이를 떠안겼다. 맞다, 나는 A에게 책임 전달을 고 도망친 것이다. A는 머뭇거리면서도 뭔가를 적었다. 집에 가면 뭘 할까? 그걸 본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네, 난 우선 비기우 가게. 그걸 본 B가 캔을 집었다. 그래? 기빈이 반납하는 거 잊고 있었어. 넌 집에 가면 또 지우기겠구나. A가 썼다. 거짓말이었다. 기빈이 따위 빌리지도 않았지만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한 거짓말이었다. 결과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졌고 우리는 한참을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인지 농담 섞어서 이야기를 했다. 별이 틈새로 비춰오는 빛의 색깔이 붉어지고 종이도 은박지 한 장밖에 안 남았을 때 B가 펜을 들었고 무언가를 써서 우리 쪽으로 보여줬다. 나는 스님이 말한 거 꼭 지킬 거야. 수프 식지 않아. 나도 A도 B의 마지막 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나는 말을 이렇게 애절하게 한 사람을 눈앞에서 보는 건 처음 났다. A도 나와 같겠지.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 따윈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곧 죽음을 경험할 거라는 생각 따윈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걸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하고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었다. 그 사실이 몹시도 충격적이었다. 나는 B의 눈을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는 조미도 떨어져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고독감은 느끼지 못했다. 서로의 존재감을 느끼며 우리는 점점 해가 져가는 것을 느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니 매미의 울음소리가 매우 시끄러웠다. 산속인데다가 해가 지기 전에 마지막 스파트를 우리는 듯 울어제꼈다. 하지만 별단이 들어왔을 때부터 몇 시간 동안이나 듣고 있자 귀가 서글들어서 별로 신경 쓰이진 않았다. 하지만 뭔가 찝찝한 이 미화감은 뭘까? 귀를 기울이면 매미 울음소리에 섞여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뭘 들은 것도 아닌데 온몸이 정직되는 것 같았다. 온몸의 신경이 귀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점점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느꼈다. 그 숨소리였다. 나는 귀 쪽을 바라봤다. 입이 약간 어두워져 버려서인지 제대로 보이질 않았지만 귀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귀에겐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귀가 숨소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던다. 혹시 숨소리는 들은 적이 없을까? 아니, 지금 못 듣고 있는 것뿐일까? 머리가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런저런 생각들로 가득 찼다. 내가 몸이 정직되어서 이상한 분위기를 내보이자 귀가 그것을 느낀 것 같았다. B는 약간 심할 정도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더니 B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내 어깨 너머의 벽을 뚫어지도록 쳐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거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지만 B가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었다. A도 B의 그런 행동에 눈치를 채고 B가 바라보고 있는 내 귀 쪽 벽을 쳐다봤지만 A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무서워서 차마 뒤돌아보진 못했다. 그래도 그 숨소리는 귀에 들어왔다. 그것이 내가 기대고 앉아있던 벽의 바로 뒤에서 들려왔고 그것과 나 사이에 그 얇은 나무벽 한 장밖에 없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목에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것은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끔찍한 숨소리만 내고 있었다. 몇 분이 아니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내 신경은 미쳐버린 것 같았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지도 도망치지도 못한 채 그냥 맹목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얼마 동안이나 그 상태로 있었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딱 한순간 10초쯤 소리가 멎었다. 그러더니 그 소리가 무언가를 질질 끄는 소리를 내면서 별당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건 아니지만 소리만 의지해서 상상을 해야 되는 우리에겐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A도 이 소리는 들렸는지 반사적으로 내 팔을 잡아왔다. 그것이 별당 주위를 몇 바퀴쯤 돌았을 때 그 숨소리가 점점 짜내갔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밤새도록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별당 주위를 천천히 조문하듯 맴돌았다. A의 팔에서 A의 심장 막돌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젠 주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해져 있었고 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정황이 없었는데 아마 굳어 있을 것이다. 나는 공포에 벗어나기 위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잠시 후 눈을 떠보자 별당 안은 드디어 깜깜해져 버렸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의 그 지옥 같은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정적과 암흑은 또 돌아버릴 것 같은 지옥을 만들었다. 눈에 아무리 힘을 줘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거기 있냐고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못한다. A는 아까부터 내 팔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갑자기 귀가 몹시 걱정되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나와 A 말고란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A를 데리고 B가 있었던 쪽으로 다가갔다. 없다. B를 부를 수도 B를 찾는답시고 약간 움직였던 탓에 나는 내가 지금 별당 속에 어디쯤에 있는지도 감이 잡히질 않았다. 왼손으로 A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쭉 펴서 좌우로 천천히 움직였다. 손가락 끝이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깜짝 놀랐지만 벽이었다. 분명히 처음에 발을 뗐을 때 B가 있었던 쪽으로 걸어왔음에도 B가 없었다. 종이에 글을 쓰고 놀았던지라 우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앉지도 않았었다. 별에서 손을 떼고 다시 오른손을 좌우로 펼쳐가면서 걷기 시작했지만 곧 멈춰섰다. 눈앞이 깜깜해져서 눈물이 나라고 했다. B 거기 있냐? 라고 불러버리고 싶었다. 그렇게 멈춰서 있자 이번엔 A가 내 손을 잡아끌었다. A는 손이 벽에 닿자 그대로 벽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구석이 나오면 또 그 벽을 따라 걸었다. 그렇게 하던 중 A가 걸음을 멈추더니 내 발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는 그 손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의 감촉을 느끼게 해줬다. 우린 B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이건 정말 B일까? 라는 의문이 생겼다. 잘 생각해보면 A도 그랬다. 계속 옆에 있었지만 아까부터 내 팔을 잡고 있었던 것이 정말 A일까? 그렇게 내가 반쯤 패닉 상태에 접어들고 있을 때 A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따라가 보니 정말 조금이지만 벽이 살짝 뜯어진 곳을 손으로 젖혀서 뜯어내자 틈이 있었고 그곳으로 달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보고 마음 기쁜 곳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기분이었다. 조금이나마 빛이 들어오자 희미하게 주위가 보이기 시작했다. A는 반대편 손으로 B의 팔을 잡고 있었고 희미하게 보인 B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방금 폭우로 맞은 사람처럼 심하게 젖어 있었다.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주위는 거짓말처럼 고요했고 먼 곳에서 빗두라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한참을 그 달빛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남자끼리라서 약간 창피하지만 우리는 셋이서 손을 맞잡고 둥글게 앉아있기로 했다. 그렇게 있는 게 가장 안심이 된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그 약간의 달빛이 서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악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한정되었다.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A가 용변이 마려운 모양이었다. 스님에게 받은 보대를 들고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는 우리와 약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고는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A의 소변 보는 소리를 듣고 뭔가 긴장이 풀리면서 B와 나는 마주보고 시입 웃기까지 했다. 그때였다. B야, 거기 있어?
한참을 인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우리는 갑자기 물 쪽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온몸에서 키키가 가시는 걸 느꼈다. 분명 미사키의 목소리였다. 주먹밥만 든 거였어. 이쪽이 정황을 살피는데 조심스럽게 물어온 것 같았다. 스림이 아침까지 아무도 이곳에 올 사람이 없다는 말이 떠오르기 전에 우리는 미사키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다. 전화 소리에 물려 퍼지는 목소리에 인간미는 전혀 없었고 전화의 자동 응성 시스템 같은 맹목적인 단어의 다이얼일 뿐이었다. 귀에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돌연 고장난 레코트처럼 무의미한 반복만이 있었다. 주먹밥 만들어 왔어. 어서 오세요. 주먹밥 만들어 왔어. 어서 오세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생기없는 톤으로 맹목적인 반복을 하자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무서웠다. 그렇게 귀엽기만 하던 미사키의 목소리가 내를 녹여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절대로 미사키가 아니었다. 어느샌가 이는 우리의 곁으로 돌아와서 나와 비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팔이 저릴 정도로 꽉 잡고 있는 걸 보니 게이에게도 미사키의 목소리가 들리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로 별땅의 물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새에도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야, 거기 있어? 어서 오세요. 주먹밥 만들어 왔어. 그리고는 별땅의 남은 문짝이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 건너편에 있는 그것은 지금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였다. 나는 혹시라도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다. 전속력으로 도망가자. 스링이 본담이 있는다고 했으니 본담까지 도망가서 본담은 또 어딘다.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문으로는 도망 못 갈 텐데 일단은 방구 속에 숨어 있어야 한다나. 도망을 왜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 밖에 그것은 아예 몸으로 문을 들이받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맹목적인 소리를 계속 내면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기루한 나무 문짝은 다행히 열리지 않았고 그것은 몸으로 문을 부수려는 시도를 멈췄다. 하지만 몇 초 뒤 약간 왼쪽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벽에 몸을 부딪히기 시작했다. 몇 번 부딪히고는 또 한 번 쉬었다가 또 조금 이동하고 또 부딪히고 그것을 계속 반복했다. 뭘 하는 걸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는 곧 깨달았다. 우리가 있는 벽의 층, 그것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또 구토가 나올 것만 같았다. 혹시 틈새로 그것이 우리를 볼 수 있다며? 혹시 틈새로 우리가 그것을 봐버린다며? 그렇게 생각하니 안절부절 못하다가 우리는 어느샌가 별땅의 중앙까지 옮겨왔다. 그것은 이동하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내 심장 소리조차 시끄럽다고 생각했다. 그곳에게 들키면 안 된다. 아니, 이곳에 있는 건 이미 알고 있는지도. 나는 공포로 턱이 떨려서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있었던 벽 쪽에서 그곳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봐버렸다. 눈이 어둠에 적응이 되어서인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버려서인지 그 좁은 틈새로도 가까이 보였고 나는 그곳을 보았다. 새까만 얼굴에 피자밖에 보이지 않는 가늘게 찢어진 눈 그리고 몸을 부딪혀 난다고 생각했던 그 소리는 그것이 머리로 들이받고 있던 소리였다. 천천히 머리를 한껏 뒤로 젖히고 엄청난 힘으로 벽을 들이받고 있었다. 부딪히는 순간에도 뜬 채로 있는 그 흰자에서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입에서 위장에서 넘어와서 위에게 쓴 내가 왔다. 그런 힘으로 머리를 들이받으면서도 그것은 담담하게 미사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는 곧 또 왼쪽으로 이동해서 그 짓을 반복했다. 틈새에서 사라진 후에도 그것의 잔상이 계속 선명하게 눈앞에 보였다. 그 후에도 그것이 얼마 동안 거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잔상과 현실의 구별이 가지 않았고 몸은 굳은 채로 눈도 깜빡이지 못했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그것이 사라지고 난고 A가 다시 빛이 있던 곳으로 가려고 나를 끌었을 때 내가 죽어버린 줄로 착각할 정도로 몸이 정직히 있었고 비례비대로 이를 악물다 못해 이 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한다.
A넷 역시 소리만 들렸고 그것의 모습은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것 덕분에 우리의 긴장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긴장에 막을 친 몸은 따라오지 못했고 우리는 고리를 떨구고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B의 바지에서는 수백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밤이 길었던 적은 처음이었다.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딴 벽에 자잘한 틈새까지도 황성벌 같은 빛이 새어 들어왔고 아침이 온 것을 알았다. 제 울음소리가 심장을 쑤시는 것 같았다. 이곳에서 나아가서 앞으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아침이 왔지만 셋 중에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겨우 정신줄을 잡고 앉아있었더니 기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닫힌 햇살과 함께 문 앞에 스님이 서 있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스님의 눈은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따뜻한 눈이었다. 나는 긴장의 끈이 뚫렸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스님은 땀과 오줌 번복이 된 우리를 하나하나 껴안아주었고 스님의 법복에서 나는 은은한 향내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 우리는 다른 젊은 스님들의 부축을 받아서 어제 올라왔던 돌계단을 내려갔고 어제 봤던 큰 절이 보였다. 절 안에서 비명소리인지 가축을 잡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스님을 처음 만났던 그 집에 도착해서 현관에 들어갈 때 A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아까 그 비명소리 여관 아주머니 목소리 아냐? 설마 하고 생각했지만 잘 생각해보면 여자의 비명소리 같기도 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눈과 눈 사이에 점이 있던 그 여자가 옷과 수건을 가져왔고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씻으라고 말했다. 욕실은 크지 않았지만 우리는 셋이 함께 씻었다. 갑자기 혼자 되는 무서웠다. 씻고 나오자 이불이 펴져 있었다. 우선 잠을 좀 청하세요. 우리는 들었다 겨루도 없이 누웠고 그대로 기절한 듯이 잠이 들었다. 잠이 들면서 잠시 생각을 했다. 별담을 나오면서 나는 B에게 물었었다. B, 이제 안 보이지? 오, 이젠 안 보인다. 살았다. B는 안도하며 확실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렇다. 우리는 살아나왔다. 잠에서 깬 우리는 스님에게 모든 붓을 들었다. 내가 본가, B가 본가, A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도망칠 결심을 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음산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짜릿한 순간을 선사했길 바랍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밤중의 울음소리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